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세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비디오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디오 커머스가 뭐냐면 일단 커머스가 상업, 무역 뭐 그런 뜻이죠. 장사예요.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이커머스, 비디오를 통해서 하면 비디오 커머스, 라이브로 하면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처음 썼는지 이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참 직관적으로 이름을 잘 지어요. 완전 굿입니다. 아무튼 그걸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전 셀러들에게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는 거죠. 셀렉티브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보시면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능적인 설명은 아니고요. 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왕홍이라는 말이 급부상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의미인 거죠. 셀럽, 인플루언서 뭐 같은 말이에요. 다 비슷한 의미죠. 근데 조금 달라요. 물건을 팝니다.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닙니다. 모델이면서 유통을 하는 장사꾼이에요. 어쩌면 뭐 기업일 수도 있는 거. 동대문 가면 카메라 들고 방송하는 중국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왕홍이에요. 방송하는 겁니다. 쏴라 여기 뭐 한국 동대문 사고 싶으면 결제해. 그럼 바로 결제하는 겁니다. 20억? 30억? 아니면 뭐 4, 50억 그냥 결제한다고 해요. 화장품이나 패션 기업들이 이거 서로 모시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우리나라 홈쇼핑에서 방송해도 그 정도 매출 안 나오지 않나요? 이 왕홍의 시장 규모가 무려 10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8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큰 시장 규모가 됐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준비를 하죠.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도태되는 겁니다.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왜냐? 게임의 판이 바뀌고 있고 영웅은 난세에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초보들한테는 이게 어쩌면 절호의, 아니 다시 없을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술과의 만남입니다. 천리안, 나우누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마 저하고 좀 비슷한 세대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리안이나 나우누리 같은 통신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 사진 하나 받으려고 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로 채팅 위주였죠. 글자. 그러니까 텍스트는 용량이 작으니까, 그래서 나온 영화가 바로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접속이었죠. 지금 뭐 하세요? 네 마음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다 이게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는 것도 언감생심이었죠. 근데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한다? 이건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 형님이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이제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도 인터넷이 된다고 했어요. 되긴 했습니다. 근데 요금이 비싸서 안 쓰고 뭐 핸드폰 화질도 별로고 콘텐츠도 없고 아무튼 뭐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이폰이 나오니까 이 부랴부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 만들고 통신사에서 무제한 통신 요금제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마 우리는 이때도 야,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세상 참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네. 그러면서 앞서가는 기술을 막 쫓아가기에 바빴어요. 그러다가 인터넷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무한 요금제가 엄청 싸집니다. 그 다음 요금제와 별로 차이가 안 날 만큼이에요. 이거 완전 좀 상술인 거죠. 에이, 더러워서 내가 돈 많은 더 내고 무제한으로 쓴다 내가. 그렇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대부분 아마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와이파이, 요게 또 도처에 널려 있어요. 이제 뭐 유튜브, 이걸 넘어서 스트리밍, 그러니까 저장된 영상을 보는 거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이제 미디어 커머스를 하는데 기술적인 장벽은 거의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죠. 하드웨어는 이미 문제가 없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콘텐츠는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죠. 자,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예. 그 드디어 네이버가 한번 나선 거예요. 잘하는 것을 하겠다 이거죠. 예, 좀 굿이에요, 굿. 자, 결국 기술은 쇼핑하고 만나거든요. 플랫폼에서 뭐로 돈을 벌겠어요? 광고하고 수수료로 버는 거예요. 예, 누가 물건을 팔고 누구는 사고, 예, 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예, 그래서 수수료를 받고 그런 겁니다. 안 할 이유가 없지만 판이 너무 크고 각종 정부 규제 뭐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더뎌졌던 거죠. 그 장벽들도 이제 다 사라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통제의 역설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인프라도 훨씬 좋은 IT 강국인데, 이게 왜 중국에서 왕홍이 먼저 유행을 했지? 우리도 안 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이상한데? 이렇게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유튜브를 못합니다. 페이스북도 못해요. 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이 아주 그냥 꽉 잡고 있어요. 예. 2009년인가 그天安문 천안문 사태와 관련한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 이후로 유튜브가 완전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듬해 2010년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 아랍의 봄이 펼쳐지죠. 예. 구글은 그렇게 중국에서 철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맛을 본 거예요. 뭔 맛을 봤냐면 언론사가 주무르던 미디어 시장에 개인들이 비집고 들어간 거죠. 내가 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무리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요걸 느낀 거예요. 그 사이에 웨이보나 텐센트, 뭐 유쿠 같은 중국 IT 기업, 그 중에서 블로그나 인스타, 뭐 카카오, 유튜브 같은 이 SNS 플랫폼 기업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절호의 찬스인 거죠. 구글이 없어졌으니까. 자, 인구가 한 15억 정도 되면요, 구글 같은 기업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아무리 많이 써도 5천만 안 넘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경쟁이 심해서 막 여러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계정 회원이 10분의 1, 인구의 10분의 1만 이용한다고 해도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냥 이용자 수가 순식간에 세계 순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거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하나 잘 기르자. 이거 진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야. 아무튼 그렇게 그 몇 년 사이 미디어에 견줄 만한 영향력을 가지는 셀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커머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리뷰어들이겠죠. 제품을 먼저 써보고 평을 하는, 우리나라도 블로그 초기에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중국은 거기에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는 중요한 기술을 빨리 접목했어요. 유튜브가 없어지니까 중국의 IT 기업들은 더 진화한 플랫폼을 내놓습니다. 쇼핑을 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장착한 서비스를 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홈쇼핑에서만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유튜브 같은 방송을 하면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여기엔 중국 정부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인인증서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있을 때 중국은 공인인증서 빨리 포기하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한 거예요. 그건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소간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냥 뭐 그 불편함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중국 가서 현금 들고 다니면 진짜 쓸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결제가 간편합니다. 핸드폰으로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 얼마 전에 공인인증서가 폐기됐죠. 이제야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전자결제 시스템들이 부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은행도 곧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럼 제도가 바뀌었고 그 다음은 금융이 뭐 그런 상품을 내놓을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누가 머리를 쓰겠어요? 유통이에요. 왜? 거추장스러운 불편함이 없으니까. 고객의 지갑을 훨씬 쉽게 열 수가 있잖아요. 그에 맞는 판매 방식을 개발하겠죠.
예, 그건 뭐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왕홍. 우리는 앞으로 이 뭐 미디어 커머스, 비디오 커머스라고 부르겠죠. 앞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 MCN의 오랜 고민입니다. 자, MCN이라면 저 같은 유튜버들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저는 뭐 아직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혼자 개인이 독고다이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약자를 MC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셀럽들, 유튜버도 해당이 되죠. 그 유튜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유튜버가 만드는 콘텐츠에 상품을 홍보하는 거죠. 출연을 하니까 모델이기도 하고 기획, 제작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그런 유튜버들을 모아서 매니저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멀티 채널인 거죠. 아마 조회수로 따지면 영상 하나 올리면 한 달쯤 뒤에 뭐 100만, 500만 조회수가 나오는 유튜버들이 이 MCN 회사에 10명 정도 있다. 그럼 광고 커버리지가 5천만인 거예요. 그 MCN 회사와 광고 계약을 하면 소속 유튜버들이 광고인 듯 광고 아닌 콘텐츠를 만들겠죠. 그리고 5천만 명이 광고를 보는 겁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구미가 당기죠. 근데 그런 유튜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관리 비용이 증가해요. 단순히 뭐 유튜버가 얻는 수익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그 큰 조직을 유지하고 뭐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요. 비전이 안 보여요. 시장이 안 커지니까. 그래서 커머스를 호시탐탐 노렸던 거예요. 근데 하기가 어렵죠. 왜? 유튜브는 결제 안 돼요. 그런 플랫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MCN이라고 말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다 그냥 업종을 바꿔버렸어요. 자, 좋은 예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채널을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도 처음에는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케이블 채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콘텐츠 회사라기보다는 왕구 회사에 가깝습니다. 왕구 회사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의 영상 콘텐츠는 시쳇말로는 전부 장난감을 팔기 위한 수단이에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새로운 만화가 나오면 그걸 아이들이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장을 보려고 마트에 가요. 그러면 거기에 그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아이하고 같이 갔다. 그러면 거기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애는 뭐 울고 물고 이거 부둥켜 안고 막 내 사랑 이거 난 꼭 가져야 돼 이거 뭐 난리 칩니다. 그러면 온 동네 막내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돈만 원이면 그냥 사주죠. 근데 변신 로봇 같은 거 이런 거는 10만 원은 그냥 껌값입니다. 껌값.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애니메이션 회사가 아니에요. 완구 회사입니다.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그냥 완구 회사에서 하청받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거예요. 공영방송, 뭐 케이블 채널이 가지고 있는 이 미디어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팔아요.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몇 년 전부터 MCN 업계에서는 미디어 커머스가 되게 화두였습니다. 지금 때가 온 거죠. 자, 이제 누구나 팔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홈쇼핑 채널이 되는 거예요. 아마 미디어 커머스 이 초기에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초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유튜버들이 시장을 선도할 겁니다. 그래야 붐업이 되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냐? 그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준비가 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엔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들이 전면에 나설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신뢰예요. 왕홍이 될 수 있었던 건 오랜 시간 블로그나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시청자하고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제품을 직접 사서 써봐요.
그리고 좋은 것은 좋게, 나쁜 것은 나쁘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심없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써본 사람들 중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콘텐츠가 쌓여가고 팬덤도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 때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는 제품은 믿을 수 있다라는 강한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근데 홈쇼핑에서 만나는 쇼호스트는 일방적이에요. 회사가 정해준 제품을 팔기 때문에 제품의 장점,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제품을 다 써봐요. 하지만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연예인은 더하죠. 그냥 모델이에요. 그 제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이미지, 반듯한 이미지를 제품하고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나마 유튜버들은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랫동안 원해왔던 거고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껏 스마트 스토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마트 스토어가 대형 유통회사를 위한 오픈마켓이 아닙니다. 그냥 특색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오픈마켓이에요. 소품종 대량 생산한 제품에 안 맞아요. 다품종 소량 생산한 제품들에 맞는 플랫폼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앞서서 붐업을 시킬 거예요. 그래야 이슈가 되고 이용자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블로그가 됐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됐던 유튜브가 됐던 상품을 소개하든 제가 제품을 평가하든 그게 뭐든 팔로워를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라이브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스킬도 갖춰야 합니다. 홈쇼핑 보시고 연습하세요.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진솔하게 해도 됩니다. 조용하게 해도 돼요. 자, 영상도 찍어보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거, 진행하는 거, 이거는요, 연습하면 늘어요. 근데 신뢰는 금세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쌓아두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코스트코 구매 대행하는 제품은 아마 좀 쉽지가 않겠죠. 너무나 퍼져 있는 제품이고, 이거를 또 생소하게 이거 너무 좋죠. 이것도 좀 몸살 맞아요. 대신 전문몰들이 빨리 치고 올라갈까요? 패션, 화장품, 여행, 이런 것들. 개성이 강한 제품들이 빛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품과 더불어서 그걸 파는 사람의 신뢰도 함께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코스트코 구매 대행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소싱을 해야겠죠. 여러분도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준비한 상품 매진입니다. 이 멘트 꼭 한번 제가 해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